안녕하세요. 초록이들과 썸 타는 그린썸입니다. 지난주에 호야 종류들, 호야 키우는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드렸었죠. 이번 영상은 알고 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호야 번식하기입니다. 삽목, 꺾고지 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 녹소토, 수태, 호야 전용 흙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룰 거예요. 요 작고 소중한 호야도 잎 대여섯 장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삽목을 반복하면서 요 정도로 풍성해졌어요. 요것도 나눔하느라고 또 막 잘랐는데 자르면 또 모주는 겨순들이 터져 나오면서 풍성해져요. 여기는 예전에 잘랐던 자리고요. 잘린 아래쪽 잎 겨드랑이에서 겨순이 쭉 올라왔죠. 이 가지는 또 삽목하느라 잘렸고요. 얘는 오늘 잘릴 가지입니다. 마디에 뾰족하게 나온 기근, 공기뿌리를 살려서 자르면 삽수뿌리가 더 빨리 나오니까 순화 시간이 단축돼요. 덩굴식물들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요 위쪽으로는 기근이 아직 안 나왔죠. 아직 기근이 발달 안 된 저런 부위는 뿌리 내리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초보님들은 이렇게 기근 있는 부분을 살려서 자르는 게 좋죠. 자세히 보면 잎 겨드랑이마다 겨순들이 눈꽃만큼 이렇게 볼록 튀어나 있어요. 대기 중인 거죠. 얘네들은 보통 저 끝순, 끝에 생장점이 잘리면 그제서야 이제 밑에서 겨순들이 터져 나오죠. 이렇게 마디마디 다 잘라서 삽목 가능합니다. 뿌리는 잘린 단면, 기근이 나오는 위치, 마디 부위에서 많이 나와요. 삽목의 기본 원리를 아시면 다른 식물들 삽목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저 위에 제가 링크해 놓은 영상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삽목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식물 아니고서는 웬만한 식물들은 다 삽목 성공할 수 있어요. 뭐든 기본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호야는 자르면 대부분 이렇게 유액이 나와요. 흐르는 수돗물에 씻거나 휴지나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지혈을 시켜주면 됩니다. 얘는 마디마디 다 잘라서 이렇게 번식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냥 하나 통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눔하고 싶어서 토막 안 내고 이렇게 통째로 자를 거예요. 온실과 같이 공중 습도가 아주 높은 그런 환경이 아니면 보통 제일 아래쪽 잎은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 원리 영상에서 다 가르쳐 드렸죠. 저는 요 아랫잎은 제거 안 해요. 온실에 넣을 거라서 공중 습도가 거의 85% 정도 되는 그런 환경이라서 뭐 요 정도 잎은 충분히 유지가 잘 되거든요. 요거를 또 잘 키워서 이렇게 잘라서 삽목해서 합식하면 그때부터 좀 볼만해져요. 1년 정도 키우면 저희 집에 있는 요 정도 됩니다. 오늘 쓸 첫 번째 삽목 방법은 녹소토입니다. 역시 이것도 기본 원리에서 나왔죠. 저는 슬립분을 주로 씁니다. 저는 보통 그냥 슬립분 자체로 쓰고 이렇게 구멍을 안 뚫는데 오늘은 좀 뚫어봤어요. 테이크아웃 컵 이렇게 구멍 뚫어서 쓰셔도 되고요. 기근을 포함한 마디 자체를 용토 안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마디 부위에서 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눕혀가지고 위쪽 마디도 용토에 닿도록 휘무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화분 받침에는 늘 물이 이렇게 자작하게 있도록 유지. 핵심은 용토가 물을 흡수해서 늘 촉촉하면서도 입자가 커서 알갱이 사이사이에 물이 잘 빠지고 공기가 잘 통하고 뿌리 내리기가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촉촉해야 돼요. 완전히 말리면 안 되고요.
햇빛이 강하지 않은 반음지, 창문 2겹 정도 통과한 자리, 그늘이 됐다가 또 햇빛이 살짝 들어왔다가 하는 그런 자리면 좋아요. 실내에서 식물 등을 보는 자리, 그런 자리도 좋고요. 온난한 장소가 좋아요. 20도씨 전후. 두 번째 삽목 방법은 수태. 호야는 수태 삽목을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수태는 두어 시간 물에 푹 불려서 물기를 꼭 짜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뉴질랜드 수태를 쓰고요. 수태는 계속 재활용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수태가 너무 축축하면 삽수가 무를 수 있어요. 축축이 아니라 촉촉해야 돼요. 물기를 손으로 꽉 짠 뒤에 촉촉함이 느껴지는 그 상태. 나중에 삽수에서 뿌리가 나오면 수태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호야 전용 흙에 심는데 수태를 제거하다가 뿌리까지 다 뜯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태가 좀 긴데 가위로 잘라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디마다 뿌리가 나오도록 마디 쪽을 이렇게 수태로 감싸주면 돼요. 수태 삽목하는 애들은 대부분 온실로 넣어요. 수태 삽목은 대부분 공중 습도가 높은 곳에서 케어하는 것이 좋거든요. 실습에 그냥 바깥에 이렇게 두면 수태가 너무 빨리 말라요. 온실의 기온은 25도씨 정도, 공중 습도는 80% 그 이상이 됩니다. 한 습도 70%만 되더라도 그렇게 빨리 안 마르고 잘 되는 편이에요. 키우다 보면 잎은 안 나고 이렇게 더듬이처럼 촉수를 길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호야가 덩굴 식물이잖아요. 막 이렇게 갈 길을 잃어서 길게 목만 빼고 헤매는 영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얘네도 물론 잘라서 번식이 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기근이 있고 마디마디에 순들이 웅크리고 있어요. 얘네가 어디 지지할 때가 있었고 환경이 괜찮았다면 잎을 다 펼쳤을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물꽂이도 하고 수태에도 꽂고, 물꽂이 한 애들은 보통 실습에 둬도 좋아요. 저는 물꽂이는 거의 다 실습에 둡니다. 수태는 온실 같은 환경에. 물꽂이는 제일 쉽죠. 온실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 꽤 많아요.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바로 그 호야 전용 흙에다가 바로 꽂았어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그 배수성 좋은 호야 용토 배합해서 거기다가 삽목하고 반음지에서 흙이 마르면 물을 또 주고 마르면 주고, 잎과 줄기가 바싹 마르고 쪼글쪼글해지지 않으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건 누가 봐도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쪼글쪼글하게 바싹 마르거나 아니면 까맣게 물러서 이렇게 진물처럼 나거나, 수태가 손으로 만졌을 때 촉촉함이 느껴지면 돼요. 온실 안에 습도가 거의 80% 또 그 이상이고 하니까 금방 마르지 않아요. 위쪽에 이 기근이 막 길어진 거 보이시죠? 온실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공중 습도가 높으니까 기근들이 안에서 너무 잘 발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흙에 옮겨 심을 때는 눕혀서 심고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막 왕성해지면 또 중간에 마디 사이를 이렇게 자르면 또 겨순들이 막 터서 풍성해지겠죠. 상상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손으로 수태를 만져보면서 분무기로 한번 요거를 보시면 잎이 쪼글쪼글하니 탈수가 왔어요. 얘는 제가 잘라놓고 잊어버리고 거의 그냥 하루를 방치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발견하고 이렇게 수태에 넣어줬는데 얘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요런 애들은 좀 늦었지만 습도를 확 높여주면 또 가능성이 높아져요. 온실이 없다
이러시면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과 뚜껑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뚜껑에 구멍 있는 부분은 테이프로 막아 주시고요. 아니면 지퍼백으로 이렇게 밀폐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들로 번식을 한번 해보세요.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예쁜 호야 번식 많이 하셔서 주변에 또 많이 나눔도 하시고 분양도 하시고 즐거운 식생활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